예, 시장 클로즈업 오늘은 FOMC 회의 결과도 나왔으니 이거 해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토대로 해서 또 시장 투자 전략 그림 그려가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팀의 문남중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뭐 10년 만에 금리 인하한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저희 뒷전인 것 같고 네. 다들 좀 해석들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우선은 지금 실망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50pp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좀 약간 실망감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정식적으로 꺼내들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글로벌 경기를 비롯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연준도 인지를 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는 25pp 내린 부분들도 있고요. 자산 매입 축소 같은 경우에도 예정보다 2개월 빨리 단축해서 8월부터 종료할 계획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모두 찬성한 건 아닙니다. 2명 정도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반대를 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연준은 그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의 물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할 때는 뭐 고용 여건이 좀 양호하고 소비도 회복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좀 얘기한 얘기는 있지만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내비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이동 사이클에 어떤 그 증기 조정이라는 얘기를 꺼내들면서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전제 조건을 깔았죠. 뭐 미국 경제 지표 여부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맞는 네. 얘기인데 사실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한 부분들도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기인했다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준은 그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3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폭 자체는 75pp 정도 내년까지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가면 갈수록 파월 의장이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말하는 거를 언론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 말을 잘한다고 느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 비둘기, 매파 둘 다 나오면 매파 쪽에 더 방점을 찍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뉴욕 증시도 약세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글쎄 25bp 인하하고 올해 한 번 정도 더 인하하는 거 가지고는 이건 뭐 증시 붕어까지는 힘들다라는 걸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 사이클 하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 카드는 이제 증시의 유동성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네. 뭐 사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던 게 과거의 사례였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 경기마저 정점을 지나서 경기 둔화의 초입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를 좀 방어하고자 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서 기대하는 어떤 주가 상승은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효과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3, 4분기 정도까지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가 이제 막 경기 둔화 초입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2021년 정도 돼야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막상 상당히 어려워진 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적극적으로 꺼내들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보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를 금리 인하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 절대 대비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그 미국의 경제 주체들은 0에서 0.25%의 매우 낮은 저금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한 분,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할 횟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가계 주체의 어떤 소비나 투자를 자극할 만한 어떤 매력적이진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경기 둔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예. 아니면 좀 더 나빠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모름핀 효과 정도에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보험 적용되는 모르핀 효과 딱 그 정도네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결과들이 다 나왔습니다. 25bp 이나에 달러는 강세를 바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191원 선까지 오늘 장중에 찍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1180원대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좀 부담이거든요.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맞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경기도나 또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달러 흐름들이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통화 완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아마 올해 9월 정도 되면 ECB가 금리 인하를 꺼내들 가능성이 좀 농후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달에는 소비세 인상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4, 4분기 이제 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BOJ도 사실 금리 인하를 비롯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 글로벌 뭐 한일 전쟁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꺼내드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를 염두에 두고 좀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도 금리 인하를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한국의 상대적인 그 펀더멘탈의 취약성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카드를 더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월 수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결국 YOY로 11% 감소하는 상당히 안 좋은 지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지표를 뜯어보면 그 반도체와 석유화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이 대부분 감소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사실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이 8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도 4, 4분기에는 25bp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그 기조도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 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중 무역 협상 상하이에서 재개된 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서로 간극만 다시 확인한 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의 전개 양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번 뭐 협상 결과를 놓고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최우선 순위가 좀 달라졌다 이거를 좀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해외 시장을 확보하거나 어떤 애국 자본들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부분들이 있는데 무역 협상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쟁력 있는 자국 기업을 양성하는 쪽으로 좀 바닥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협상 과정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어떤 차세대 자동차,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기반 마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확대, 뭐 중국 당국의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기존에 계속 꺼내들었던 얘기 말고는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간격을 좀 확인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무역 협상은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장기전으로 돌입하겠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은 많이 낮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11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대중 강경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꺼내들 시점이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카드가 대선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까지 한번 계속 뉴스들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8월 1일이니까 8월 증시 전략이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뷰 제시해 주시죠. 네.
8월 증시 여전히 가격 조정이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색깔을 좀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수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됐지만 결국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2% 초반대까지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증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가격 조정이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수 소비재나 어떤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섹터가 8월 달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좀 이익 증가율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KTNG, 뭐 한국전력, KT, 하나금융지주나 두산, 또 이제 J-콘텐트리, 미래에셋 생명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개별 종목군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많은 종목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다 통신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성격의 이런 업종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또 나름대로의 수익률 방어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의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